네, 변사체가 유병헌 씨로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도피 행적 그리고 사망 경위 여러 의문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경찰서장을 지냈던 박상용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펼쳐졌고 군까지 동원됐고요. 전국적으로 임시 반상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병헌 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색 작전이든 검거 작전 할 때마다 뭐냐면은 이 탐문과 수색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예. 이번 수사에도 정말 아쉬운 점이 네. 그 송치제 별장에서 급습했을 때 유병헌이 달아났다. 그때 검찰과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구례 쪽으로 갔다. 또 뭐 해남 방면으로 갔다. 예. 이런 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예. 그 송치제 별장 지금 2.5km 그 숲속 아닙니까? 예, 예. 여기를 수색을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정밀 수색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정말 이쪽을 놓쳐버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도 도로에서 예. 그냥 그 수배 전단지 보면서 그 검문 검색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서장이 얘기했지만은 순천경찰서장이 얘기했지만은 유병헌을 잡으려면 유병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 유병헌이 세모 스쿠알렌을 만들었다. 예. 또 하나는 뭐 유병헌이가 쓴 책, 예, 그 꿈 같은 사랑인가요? 사랑, 예. 예,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은 변사체 신고가 났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주변에 유물을 수거해가지고 예. 꿈 같은 사랑이나 세모 스쿠알렌이 있다고 하면은 예. 바로 그 수사본부에다 해가지고 정밀 감식을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예. 순천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부터가 너무 수배 전단에 의존해가지고 했다.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ኳ렌도 있었고 또 꿈 같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글자도 그렇죠. 새겨져 있었고 정황 증거는 충분했는데 검경 간의 정보 그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그 수배 전단에 사진만 의존했다. 예. 이런 겁니다. 사실상 저는 방송의 수배 전단지보다 더 많이 유병헌에 대해서 뭐 유병헌에 강의하는 내용, 유병헌의 어떤 습성 이런 걸 다 많이 보도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수사본부에서는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압수수색 범위를 좀 넓혀야 했었다. 금수원 수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원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징글벨랜드라든가 예,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세밀하게 수색을 해야 했다. 이 예를 들면 전희경을 동원한 그냥 단순 차량 도주로 차단 이런 거보다는 검문 검색보다는 예. 수색을 했어야 했다. 예, 수색도 과학수사 현장 감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색을 해야 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이 죽은 지점에 예. 그 부근에 또 다른 유병헌을 같이 비호했던 사람, 유병헌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변사체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대양 사건 때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예. 박순자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주변에 조력자의 그렇죠. 시신이 있을 수 있을 있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병헌이 숨진 그 부근 숲속에 대해서 수색을 안 했거든요. 지금 정밀 수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이 옳은 게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유병헌 씨 그 시신, 뼈 조각 이런 것, 머리카락, 뭐 주민들이 가져갈 정도로 뭐 정확히 현장이 통제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제대로 수색을 안 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현장 보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 넓히느냐? 송치제 별장부터 해가지고 2.5km 반경 예. 그 부근 전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근 내에 유병헌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의 시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예. 예. 지금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게 6월 10일, 40일 만에 신원이 확인됐는데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발견자 분의 이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패가 심했다. 그다음에 네. 노숙자 같았다. 예. 이런 발견자의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순천경찰서 과학수사팀 직원이라든가 강력팀 직원도 그 발견자의 진술에 맹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송치제 별장에서 2.5km라는 가까운 부근에 있었어도 의심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단지 노숙자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사 보고서도 아마 타살념이 없음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검찰도 문제입니다. 순천인천 검사가 이 변사 지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순천인천 검사가 변사 지휘를 하면서 예. 유병헌과의 어떤 관련성 여부 예. 또 현장 주변 유류물 왜냐하면 이게 범죄 자살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변사체라는 건 그야말로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지휘를 했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부검도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1차 부검할 때 부검의가 현장을 발견된 지점을 좀 제대로 보고 했으면은 예. 이것이 좀 유병원의 신원을 좀 더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네.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사건입니다. 진짜 유병원이 맞는지 그리고 사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이제 국가수의 결과를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은 일단 타살 정황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YTN이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시신의 이제 목과 몸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 있을 정도로 예. 훼손이 많았다. 이렇게 되면 타살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은 1차 수사기관입니다. 1차 예. 수사기관에서는 말을 참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살 혐의가 없다 이런 거보다는 타살 혐의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부검이 남아 있습니다. 2차 부검은 그야말로 자살이냐 타살이냐 타살의 흔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독극물일 수 있고 독극물이라면은 자연 독극물은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청산가리라든가 인공 독극물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석도 필요하고 또 뭐냐면은 외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한 살인이다 또는 목졸라 살해했다라고 하면 뼈가 어떤 이 골절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 정밀 감식이나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별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자살이다 타살이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증거도 없고 타살에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직 2차 검사와 그다음에 주변 송치제 별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변사체가 놓여 있는 지점까지 어떤 유병원의 흔적, 은신 흔적, 예를 들면 버린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과 몸이 이제 완전히 분리된 것은 바꿔서 말하면 단순히 이제 시신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살일 예.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예. 있는데 지금 많은 법의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게 너무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1차 부검이 끝났기 때문에 2차 부검 단계에서는 이 타살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울분소에서 예. 좀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현장 주변에 유류물도 더 있는지 없는지 좀 반경 범위를 넓혀가지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18일밖에 안 됐는데 예. 이렇게 80%가 백골화가 됐다면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유병원 씨가 아니다. 시신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DNA하고 DNA도 뭐냐면 STR DNA입니다. 이 STR DNA는 이 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 전제는 뭐냐면은 송치제 별장에서 유병원이 타액인가요? 정액인가? 체액이죠. 예. 체액이 과연 유병원이 아니다. 예. 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이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지문도 있습니다. 지문이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병원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병원이 100% 맞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유병원이가 일치하는 쌍둥이가 아닌 한, DNA는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시신 부패 정도의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만둔 조력자가 있던 유병원 씨가 왜 홀로 남겨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상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유병원 씨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병원 씨가 마치 황제 도피를 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병원 씨의 시신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황제 도피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돕던 사람들이 다 떠났을 경우에 이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약해지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나 전부 다 체포되고 구속되고, 또 자기 재산이 기소전 압류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한 사람의 나약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신이 놓여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진짜 이 구원파를 이끌었던 지도자 답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유병원 씨가 도피 과정에서 20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노리고 누군가가 유병헌 씨를 뭐 해한 것이 아니냐. 내부의 적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유병헌 씨가 사체가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뭐 유병헌 조력했다, 범인 도피를 했다, 범인 도피에 가담했다 했다는 말, 그 다음에 뭐 신엄마 뭐 이런 사람들의 말, 그 다음에 20억 이런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병헌 씨의 시신에 놓였던 가방이라든가 막걸리, 뭐 물론 막걸리라든가 이게 자기가 먹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걸로 보면은 유병헌 씨가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도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20억을 자기가 갖고 다녔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굳이 자기가 혼자 갖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예. 유병헌 씨 시신 발견 그리고 수사 문제점, 의문점 알아봤습니다. 네, 박상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